지금부터는 KTX 경쟁체제, 그리고 이번에 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억측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라고 제가 생각되는 거는, 교수님이 이전 조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뭐 민영화를 위해 가기 위한 뭐 수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아예 그 민간 자본이 아예 배제된 상태잖아요. 예. 그게 전혀 민영화라고 불릴 만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뭘 자꾸 이 노조 측에서는 뭘 민영화를 하는지, 얼마 전에 공청이 무산될 때도 피켓에 뭐 민영화 뭐 저지, 뭐 재벌 특혜 노 이렇게, 뭐가 재벌 특혜냐고, 지금 민간 자본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거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우리 사회 최근에 뭐 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영향을 주기 위한 아마 문구를 찾다 보니까 민영화라는 것이 가장 아마 그 국민들에게 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에서 민영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민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라는 것은 시설까지 매각을 했을 때 민영화지, 그렇죠. 정부에서 100% 시설은 다 보유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운영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또 연기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사의 30%라는 그 시설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용어로 좀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 진실찾기 1탄에서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분 매각을 하는 것도, 전 사실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민간 자본을 더 받아들여서 자본을 확대해서 좀 더 그 인천공항 시설을 늘리고, 환승객을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무조건 그 인천공항 매각 이러니까는 외국에 팔리나?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뭐 지분 매각도 아니잖아요. 철도공사에 심지어. 이거는 매각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국가가 정말, 가지고 있고, 거기 위에 지나다니는 열차만 이제 민간이 사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람을 수송해서 수익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우리 사회에서는 민영화라는 그런 민영화의 용어가 생겼는지.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좀 그거는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또 반대파 얘기하는 게, 철도가 그런 SOC의 특수 사업이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경쟁체제 도입도 안 되고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뭐 고속도로 항공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미 지금 SOC 사업 중에는 이런 시설과 운송 부분이 상당히 분리돼서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철도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아닌가요? 세계에서도 보면은 가장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구조계획이 늦은 것이 철도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세계의 각 나라에서 철도의 선진국이라든지 철도의 앞선 나라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이미 2000년대에 와가지고 다 경쟁체제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독점체제가 전부 깨지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일본 예를 드는데, 시설과 운영을 이제 통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사철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철도 구조 개혁은 사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다가 보니까 지금은 모두 6개 여객 회사가 전부 흑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거기는 100% 동일본 철도 같은 경우는 100% 그 이미 주식이 다 아마 국민들에게 다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경쟁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독일식 철도 모델을 따른다고 했더니, 그럼 우린 지금 상하통합인, 그러니까 그런 철도 운영하고 철도시설공단이랑 철도공사랑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독일식이냐. 근데 이참에 차라리 통합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은 이제 과거 철도청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아마 비효율의 극치로 계속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라는 걸 시설을 건설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별도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철도 기술력도 늘어났고 네. 이런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과거의 철도청 시절하고 지금하고 네. 비교한다면 전혀 다른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화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선로를 네. 유지 보수하는 데도 있고, 운송하는 데도 네.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철도 차량 관리하는 네.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업무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손해가 나는지 어디에서 돈이 남는지 네.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좀 더 분리를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각각 경쟁을 하라는 거,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의 방법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독일식으로 방법으로 얘기한다고 독일의 형태를 취했다고 네. 독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왜 독일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시설 부분이 다 주식회사로 네.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인데? 예. 철도라는 걸 모든 걸 다 하나로 갖고 있으면서 그 네. 속에서 다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DBAG라고, 네. DB라고 이제 따로 있고, 처음에 거기는 3단계로 하고 네. 있습니다. 1단계 정부의 것을 DB라는 쪽으로 전부 다 넘겨주고, DB가 이 가운데서 또 분리를 또 하나씩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독일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네. 약간의 저거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독일도 나중에 주식회사로 다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거기에 대한 네.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발표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처음 그 계획을 할 때는 100% 민간 네. 주식회사로 가겠다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구조가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독일식이라는 건 네. 형태를 독일 형태로 가져갔다. 이 독일식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객과 화물, 그리고 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를 이렇게 쪼개는 게 철도공사 분할이다. 이건 예. 민영화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건 또 재벌 특혜다. 이게 나중에 이 자회사가 민간 자본한테 넘어가면은 그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데가 재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냐. 또 얘기거든요. 철도 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제 분할이라는 것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걸 겁니다. 자기네들의 통합된 힘을 각각 나누어 주기 때문에 힘을 못 쓸게 만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철도 공사 내에서도 업무가 전혀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평생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 분야를 별도로 자체에서 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면 차량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하자라는 것이지 그게 네. 분할해가지고 매각하겠다. 지금은 정부에서 매각하겠다는 말은 누구도 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각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성공할 수가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9호선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네. 민영화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네. 철도가 처음부터 민간이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이해를 달리 하겠지요. 세계 철도들이 모두가 네. 다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민간이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다 정부가 징발을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예. 물자 수송을 네.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국가가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민영화하면은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네, 드렸다시피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걸 그러면은 전 철도공사 분할이 아니고 철도공사 업무를 전문화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분할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도록 시켜주고 네. 전문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속에서 서로가 효율성을 높여서 네. 각자 비교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져가라. 물론 이제 그 회계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회사로 분리하는 게 이런 실패한 영국식 민영화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영국이 보니까 2002년도인가요?
철도를 국유화했더라고요. 예. 그 사례를 지금 들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크게 이제 대처가 있을 때 했습니다만은 네. 가장 실패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을 25개인가 6개로 프랜차이징 했습니다. 아, 민영화 시킬 때? 민영화 시키면서 전부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프랜차이징 시켜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고 이러다가 네. 보니까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RFF를 만들어가 거기에서 투자를 하겠는데 하나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비효율이 점점 발생했어요. 영국을 전체를, 영국은 지역을 전체로 나누었습니다. 분야별로 나눈 게 아니고.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네. 이제 지역 간에 여러 가지 통합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고 이래서 정부가 2002년도인가 다시 네. 전부 다 정부 회수해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존에 있는 체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민영화 이후에 민영화 그 다음에 정부가 다시 흡수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민영화 이전보다도 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불만율은 굉장히 줄어들고 만족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수입도 늘어나고 물론 이제 저것도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투자가 늘어나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정부에서 연간 2천억 투자하다가 네. 지금은 6조, 7조씩 투자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정부에서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그 철도를 이용하게끔 해준 거니까요. 네. 그거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영국에 보니까 레일 트랙이라는 데가 예. 우리나라 또 따지면 1조 원 예. 적자가 나서 파산을 해서 이제 국유화 됐는데 아까는 보니까 그 영업 부채가 10조 원이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민간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그 철도공사 민간 시장이었다면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 세금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철도 당국이 그런 열차 운행을 관리하는 철도 네. 관제권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려니까 또 이게 또 꼼수다. 뭐 그렇게 꼼수를 잘 알아차리는지. 예,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네. 이 항공의 관제권도 사실은 지금 정부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에 관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부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네.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외국항공회사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철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부가 철도 시장을 제3자에게 오픈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그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제권을 가져왔는 데 대해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왜 또 꼼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철도공사의 기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 않을까. 아마 어떻게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해를 나중에 결과에서 이해를 네. 할 겁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할 때 엄청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 저인데 뭐 그 당시에 네. 저희들 가족들이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전부 역적이었으니까요. 그랬다가 지금 와서 그거를 네.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죠. 별로 없을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당시는 네.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크게 뭐 나쁘게는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마 각자의 이해관계가 네. 앞서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위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당장의 밥그릇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다 드렸고 사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나서 이게 그 뭐 민간 자본도 거의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뭐 그러니까 이전에 뭐 철도 분할 이제 철도 분할도 하겠다. 철도 분할도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상업통합까지 주장하는 이 밥그릇 챙기는 이 철도 노조, 그리고 야권 정치인 표를 얻으려나, 그리고 시민단체들,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다 뭉쳐서 이렇게 강력하게 큰 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는 절대
철도 독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철도공사가 지금처럼 계속 적자가 나도 그럼 국민 세금으로 그냥 계속 달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희로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우리 실장님 같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정치인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대로 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뭔지를 철도를 국민들에게 철도가 정말로 어떤 물건인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좀 금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선거 때에 노조에서 무슨 이야기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와서 막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굉장히 전문 분야들입니다. 이런 분야들은.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를 논하는 나라에서 독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직도 조금 우리 사회가 저 미성숙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철도가 정말로 세계에 나가서 지금은 이제 세계 선진국의 바로 밑에 와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국내에서 많은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선진국화 돼가지고 해외 나가서 우리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많은 실력을 쌓아가야 될 거라고 경쟁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거기 가서도 지금 보면 보십시오. 뭐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미국까지도 미국의 철도의 모든 스탠다드는 미국의 겁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 철도가 지금 많이 후진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의 고속철도도 갈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면은 우리의 철도 기술력을 높이는 수밖에 뿐이고 우리 국내에서 철도가 흑자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라고 와서 오히려 배울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버스 전용 차선 해가지고 버스가 잘 되고 있다니까 배우러 오죠. 배우러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오히려 한국식 우리나라형 한국 맞춤식 철도 산업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권 말기가 되면은 상당히 힘이 빠지고 다 차기 정권 뭐 다시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런 거 고려한다면은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시도했지만은 못했고 후퇴해서 경제체제가 갔는데 또 후퇴해서 지금은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초기만큼 박근혜 정부가 좀 강하게 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일부 어떤 연구소에서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금이 한 20%까지 싸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라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대하는 어떤 성명을 내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여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압박을 해야 될 거라고 분당 판교에 사시는 분들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분당 판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 수서발 KTX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서발 KTX가 오히려 더 요금도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 그러면은 경계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쪽이 그렇게 되게 되면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던 뭡니까 애플의 아이폰도 삼성이 후발주자였습니다만 훨씬 더 좋은 제품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LG가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핸드폰 쪽으로는 전자산업 쪽에는 가장 아마 좋은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내의 경쟁 체제로부터 온 거지. 국가가 거기에 돈을 지원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저는
다른 네. 양상으로 되리라고 네. 국민의 선택이 아마 네.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 교수님 앞으로 철도 산업 진짜 경쟁력을 갖추고 예. 네. 발전할 수 있도록 교수님 많이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회가 도울 수 있다면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철도 이외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진실 찾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